1080원에서 안 밀리지. 적어도 90에서 아마 80까지는 갈걸요. 못 가도. 달러 좀 사놓는 게 좋아? 아니면 더 떨어지니까 나중에 사? 이런 고민들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걸 갖다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개인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이고요. 지금 1080원의 승부가 중요하다. 1080원 다음에는 10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다. 뭐 그 정도. 우리 달러원 환율에서 1080원의 중요성. 왜 며칠 사이에 달러 위안 환율도 뚝 떨어지면서 위안이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90이 깨지면서 달러 약세가 제대로 진짜 막 본격화될 것 같은 와중에 왜 우리는 1080원에서 안 밀리지? 그거는 이 월간 차트상에 지금 꺼진 저거 보세요. 금융위기 직전의 저점? 저거는 어떻게 보면 IMF 이전에 왕년에 그 저점하고 연결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저점끼리의 연결선인 거예요. 이 선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달러원 환율은 IMF 외환위기 때의 고점 2,000원과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1,597원, 1,600원을 연결한 저선이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3월 달에는 돌파가 됐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테크니컬 휩스예요. 기술적 속임수예요. 그때 다들 속았습니다. 1296원 가던 날 말이에요. 3월 19일이었나? 근데 그걸 올라가서 한두 달 저 선 위에 머물렀던 것이 결국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 저 때도 엄청난 속임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1080원을 깨고 내려가서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가 진정 도도한 추세로서 이어질 것인가 여부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확인할 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외국인들이 펑펑 들어와 준다면은 1080원 깨질 겁니다. 달러가 진짜 90을 깨고 내려와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얘가 진짜 85, 80, 뭐 심지어 금융위기 직전의 레벨까지 달러 인덱스 자, 저 90.2 지금은 90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이 레벨을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다들 여기를 털고 저기를 털어도 다들 달러 약세랍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그랬죠. 어떻게 보면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달러가 한번 푹쩍 뛰었다가 그 유명한 드라기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연준은 이제 양적 완화 끝내고 금리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럽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계속 제로금리하고 잘못하면 뭐 예치금은 벌써 마이너스 0.4, 0.5 같지만 우리 마이너스 금리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사야 돼요. 뭐 LTR이니 뭐니. 그 순간 뭐죠? 모든 딜러들은 유로 팔아라, 달러 사라. 그 흐름이 쫙 해서 달러 강을 만들었고 그렇게 투기 세력들이 먼저 움직여버리면은 환율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환율 따라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팔아야 되는 수출업체든 수입업체든 전 세계적으로 그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또 대응이 확 한쪽은 바빠지고 한쪽은 물러서고 하면서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냐 이 말이죠. 박스권 장세의 하단쯤에 왔으면 지금 와갖고 달러 약세야라고 하는 거는 또 잘못하면 헛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깨지면은 적어도 90에서 아마 80까지는 갈걸요. 못 가도. 저는 이 그래프 달러 약세 전망은 타당한가 해서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이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확대 속도를 보자면은 2020년 접어들어서 3월 이후에 연준이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작년 3월 이후 달러 약세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도 보다시피 유로존이나 일본은행 만만찮거든요. 꾸준히 이 친구들도 돈 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환율. 달러만 풀리냐? 유로도 풀리고 엔도 풀리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은 많이 풀린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다음 따져야 될 거는 그러면 어디가 좀 금리가 높은데 소위 말해서 고금리 통화가 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도찐개찐이에요. 다 제로예요.
그 다음 따져야 되는 게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따지는 어디가 경기가 좋은데 어디가 경제가 좀 더 센데 라고 따졌을 때 미국, 유럽, 일본 중에 딱히 저 중에 제일 못난이 삼형제 중에 제일 못난 놈이 미국이라고 할 만한 저는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다시 저 달러원 월간 차트로 봤을 때 과연 저점끼리 연결한 저선이 지금 당장 깨져도 되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물론 당국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할 거예요. 많이 빠졌잖아요. 1,300원 위협하던 환율이 지금 1,080원까지 왔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환율 바라보는 소장님의 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들은 야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통화 분산 차원에서 달러 좀 사놓는 게 좋아? 아니면 더 떨어지니까 나중에 사? 이런 고민들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주시면 듣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수출입 업체들한테는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그 빠듯한 영업이익률을 생각했을 때 자칫 이 환차순 때문에 그 영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걸 다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이렇게 개인들 입장에서의 이 투자 수단으로서 이 달러를 갖다가 사고 판다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뭐 지금 같으면 1,080만 원 갖고 얼마를 살 수 있는데 10,000불 살 수 있죠. 얘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1,180 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좀처럼 어렵겠죠. 즉 한 10%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1,000만 원 갖고 100만 원 벌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달러 선물 같은 겁니다. 이걸 한다? 이건 또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그죠? 한 20배 정도의 지금 증거금리를 대충 5%라고 생각한다면 20배니까 그냥 선물을 하면은 똑같은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물론 기본 증거금은 더 필요합니다만 이걸 10,000불이 아닌 20만 불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20만 불 100원 오르면 20만, 200만, 2천만, 오? 그런 생각도 나오죠. 그 대신 그 예측이 틀렸거나 방향이 틀렸을 때는 금방 또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그만큼 커진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리 대표님 같은 분은 화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해지의 대상이죠 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저하고 방송하시다가. 저로서도 상당히 띵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이걸 갖다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개인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이고요. 기업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방적인 해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입업체가 유산세를 갖다가 기피하고 나서 그냥 환율 변동 신경 쓰이기 싫으니까 지금 그냥 다 사놓고 말지 뭐.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 뭐 다 팔고 가지. 이런 것보다는 늘 이렇게 등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일정 비율 내지는 분할로 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스무딩이 됩니다. 어떨 때는 다소 해지 효과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대 이상의 해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대신 해치라는 게 뭔가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로 망하는 경우는 막을 수가 있는 그거니까요. 그리고 팔든 사든 간에 분할로 가는 거는 환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에서는 달러를 사야 될 게 있으면 조금씩 사놓고 또 팔아야 될 달러가 있다면 적절할 때 좀 팔고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경제학자분들이나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900원까지 내려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소장님은 등락을 거칠 수 있겠다. 떨어지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급만 봤을 때는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들고 나가는 달러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으로 들고 나가는 거, 심지어 뭐 중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돈들이 그게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많죠. 뭐 대체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환해지 안 하면서 나가는 이렇게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즉 무역을 통해서 경상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 공급 우위가 이 자본 계정에서는 조금 상쇄되면서 수급상으로는 팽팽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재료 따라 이벤트 따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현재까지의 추세는 그랬습니다. 달러 인덱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또 위안 환율하고 많이 연동되어 왔었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 7위안 돌파했던 달러 위안 그래서 포치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위안이 강세라고 하는데 저는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슈가 된다면은 위안이라는 통화는 그렇게까지 신뢰할 통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한정 강세로 갈 수 있는 뭐 중국 위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레벨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봤던 레벨이 1,050원이니까 최근에 봤던 저점이 지금 레벨에서 한 3, 40원 정도 추가 하락의 여지는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3,200이나 3,300도 가보자라고 트라이하는 굉장히 뜨거운 마지막 어떤 그 과열의 어떤 조짐을 보일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항상 좀 걱정되는데 뭐 환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1,080원의 승부가 중요하다. 1,080원 다음에는 1,0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다. 뭐 그 정도.